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배울 과목은 이제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.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뭐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이상심리학이 뭐냐, 뭐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사는 심리학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상심리학은 사실은 정상과 비정상의 어떤 기준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어떤 뭐 정신건강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. 정신건강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런 정상적인 삶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사람, 요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비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비정상이라고 진단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여기를 비정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배우는 게 이상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상심리학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상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시면 물론 뭐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상심리학을 공부하긴 하는 거긴 합니다만 원래 이상심리학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이게 그 좀 우리가 우울감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라고 갖고 있는 게 어느 수준을 가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뭐 남들을 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. 그래서 남들을 좀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가 이게 어느 정도 심해지면 우리가 편집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상심리학 시험 자체는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이제 그 유형 자체는 뭐 이상심리학의 좀 전반적인 것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상심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리고 그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이상심리학에 좀 이렇게 중요한 걸 안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상심리학을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게 필요한 것들을 부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암기를 조금 안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집어드리는 게 있거든요. 요건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요건 요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이상심리학 때문에 뭐 시험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뭐 이렇게 아주 무난한 그런 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뭐 꼭 시험을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상심리학 자체를 여러분이 좀 아시는 건 나중에 상담을 하시든 아니면 임상심리사로서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그 진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길이 그리고 또 이 이상심리학은 나중에 이제 그 실기 시험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공부할 때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실기 준비할 때 따로 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